여기는 소수서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원래 창건될 때 이름은 백운동서원이었다가 사액을 받은 이후에 이름이 소수서원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적 제55호고요. 1542년에 풍기 고은서였던 주세붕이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들은 안양을 추모하기 위해서 숙소사터, 여기 원래는 절터였다고요. 숙소사터에다가 이제 사묘를 건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안양은 고려 충렬왕 때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들여왔던 최초의 성리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43년에는 백운동서원을 건립하게 되어지고요. 그랬다가 1550년에 명정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사액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액을 받았다는 얘기는 국가에서 현판을 내려준 건데 현판만 내려준 게 아니겠죠. 거기에 노비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내려주면서 명실상부한 국가 공인 교육기관이 되어집니다. 사설이긴 하지만. 자, 그리고 이제 또 대원군, 흥선대원의 서원 철폐령 때 살아남은 47개의 서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는 여러 서원들, 9개의 서원 중에 서원들이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죠. 그 중 한 서원이 바로 요 소수서원입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서원을 주세붕이 백운동이라고 한 것은요, 이제 주의가 세운 백록돈 서원이라고 있거든요. 주의는 송나라 때 성리학자죠. 남성 때의 성리학자로서 이 성리학을 집대성한 이런 인물이죠. 그래서 주의 말고 주자라고도 부르는 인물입니다. 이제 주의가 세웠던 백록동 서원에서 이름을 따와가지고 이제 이 서원의 이름을 백운동 서원이라고 주세붕이 지었다라고 합니다. 서원은 조선시대로 치면 이제 사립대학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조선 중기 후기로 넘어서 이제 살인들이 집권하면서부터는 이 서원을 통해 수많은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인의 집권, 조선 중기 이후에 결국엔 살인들이 크게 네 번의 사화를 겹치죠. 첫 번째 사화는 뭡니까? 무어사화, 그리고 무어사화, 갑자사화, 김묘사화, 일사사화, 네 번의 사화, 중간에 중종반정도 있었죠. 그런 사화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살인들은 풍급화를 몰아내버리고 조선의 정치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장악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공론정치를 펼치게 되는데, 이런 살인들은 이제 학파적인 성격과 정파적인 성격을 같이 갖게 되었죠. 학파적 성격이라는 얘기는 같은 서원 출신들, 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운 이양의 제자들, 급식의 제자들, 성원의 제자들, 이의 제자들, 이러한 같은 문화생들끼리 모여서 학문적 성격을 바탕으로 살인, 붕당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파적,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붕당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적 성격에 따라서도 붕당을 형성하게 되었죠. 자, 그런 살인과 또 살인이 나눠지는 각 붕당의 근거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이제 지금은 경상북도 영주 풍기잖아요. 풍기 여기 수능이라는 곳인데, 특히 당시에는 서원 중에 이제 경상도에 세워진 서원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종 때부터 철종 때까지 세워진 서원 417개 중에 40%가 넘는 173개가 바로 이곳 경상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기도 이제 지나오다 보면요, 곳곳에 서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수서원이 있지만 바로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도산성, 이양을 모신 도산서원이고요. 좀 더 내려가면은 서해 유성룡을 모신 경산서원이 있죠. 이렇게 유명한 서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이 경상도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제한 기능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교육하는 강학의 기능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는 이제 강학 영역, 강학당, 공부하는 곳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일 큰 건물이 여기가 바로 이제 강학당, 공부하는 건물, 학문을 닦고 배우던 건물이 강학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물제 1408호로 정해져 있고요. 자, 이렇게 오른편 뒤편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지면요, 그러면 지락제, 학구제, 일신제, 직방제 같은 그런 공부와 관련된 건물들이 있고요. 또 왼쪽으로는 장서가, 그래서
책들을 보는 장서강들이 위치하게 되어집니다. 있는 숙소가 이제 1신자 직방제가 교수들이 머무는 숙소였다라고 하면요, 지락제와 학고제는 유생들이 머무는 숙소의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공부하고 뒤에서 이제 머물고, 유생들과 교수들이 머물고, 저쪽에 있는 재앙 영역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기능들을 모두 다 갖춘 것이 바로 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제향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당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겠고요. 이쪽 이제 이렇게가 제향 공간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문성공묘, 그렇죠.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리학을 들여온 안향을 모신 문성공 안향을 모신 건물 사당이 바로 이 문성공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료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료대는 밤에 서원을 밝히던 조명시설로 이제 윗부분 석재 위에 관소를 피워서 정원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관세대인데요. 관세대는 사당을 참배할 때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이제 대야를 올려놓는 받침대가 바로 관세대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형대입니다. 일형대는 해시계로 알려져 있죠. 맑은 날 이제 윗부분 돌에 여기 돌 지금 막대기 꽂아놨죠. 그림자가 아랫돌에 이렇게 드리워지는 것을 보고 시간을 알았던 것이 바로 해시계 일형대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소수서원과 관련된 좀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혹시 말 안 들으면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나요?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나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으니까 너네 엄마 찾아가. 저 다리 밑에서 기다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말을 좀 안 들었나 봐요. 근데 이 이야기의 유래가 바로 이 소수서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수서원에서 이제 부덕사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청달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유생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좀 젊은 혈기가 들끓었겠죠.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사람 사는 건 옛날이나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나가가지고 기생들과 어울리거나 아니면 젊은 처자들과 어울리는 그런 유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남녀가 사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게 정식으로 혼인한 게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청달이란 곳에 가서 몰래 아이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유기가 되는 거죠. 아이 유기가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큰일 날 범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들이 그 다리 밑으로 아이를 주스러 왔다라고요. 그래도 이제 유생들이다 보니까 좋은 집안 출신, 뭔가 유전적으로 좋을 테고, 또 그렇게 좋은 집안에 공부 많이 한 유생들과 눈 맞은 처녀들도 그래도 좀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집안의 아이들을 주워가기 위해서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서 전국에서 아이 없는 부부들이 모여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기 자식인데 그렇게 총다리에 버려놓고선 지나가다가 마치 주워온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 집에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가다가 아이를 주웠는데 불쌍하니까 우리가 키우자라고 본가에 마치 주워온 아이처럼 데려가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 바로 이 소수서원 앞에 있는 청다리라고 하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소수서원 들어오는 오른쪽에 겸연정이라는 정자입니다. 이 원생들이 실의식 짓고 이제 글 쓰고 토론하던 장소가 바로 이 겸연정이라고 하는 정자인데요. 우리나라 서원들 보면요, 제가 가본 서원들 보면 다 이렇게 이런 정자들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경치 좋고 물 좋고 물소리 흐르는 데서 공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풍류를 아는 그런 민족이니까요. 그래서 이 겸연정은 당시 북송의 성리학자인 주돈이를 이제 흠모하고 존경하는 뜻에서 그 호를 빌려와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네, 겸연정 건너편에 이제 주세붕이 경이라는 글자를 경이라는 한자를 바위에 새겨놨다고 합니다. 이 경자는 선배의 덕목을 나타내는 글자로 공경과 근신의 자세로 학문에 집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제 안양을 공경하고 기리는 마음을 후대에 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 위에 백운동은 이제 원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원래 소수서원이 사역에 받기 전에 최초에 세웠을 때 이름이 백운동이었죠. 자, 지금 저기 개천 건너에 보이는 정자 보이시나요? 저 정자가 취한대라고 하는 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자를 보면 취한대는 자연을 보태서 시를 짓고 학문을 토론하던 곳이 바로 저 취한대라고 합니다. 태계 이항이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소수서원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이 서원이 등재되고 나서는 소수서원을 처음 와봤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한 20년 전부터 매우 많이 소수서원을 왔다 갔다 하고 학생들과 역사캠프로 또 왔다 갔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쭉 둘러보니까 오늘 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고즈넉하게 이 소수서원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곳 자체가 조선시대 중기 이후 살인들이 집권하면서 또 분당들이 형성되어지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인들, 분당들의 기반이었던 서원 자체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식민사학의 영향을 받아서 당파라고 얘기하면서 좀 우리 역사를 폄하하는 측면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물론 뒤에는 변질되기도 했지만 그렇다 해서 분당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학문적 성격과 그리고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그룹을 만들고 거기서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싸웠던 초기의 분당들은 또 상호 인정을 해줬잖아요. 오히려 선진적인 정치 시스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